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는 이제 레위기를 끝내고 민수기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절망 가운데 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목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모직 소식 제가 간간히 들려드려서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은 그 놀라운 스토리와 은혜를 나눌게요. 자,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32장 8절 말씀인데요.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군이들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자,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자,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아나돗, 그의 고향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장면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지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가지고 잡혀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이 밭을 사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이제 곧 망할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산다는 거는 이제 거의 뭐 돈을 갖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해서 땅을 사고 있어요. 자, 이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 땅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사고 파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이모집 오픈 예배 때 우리 동력교회인 소망이 있는 교회의 태원성 목사님이 전해준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말씀이 은혜로워서 은혜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었기 때문이죠. 멸망을 앞둔 이 절망적인 유다의 상황처럼 우리 온 가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진짜 어려웠던 시기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고난 가운데서 큰아들이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뭐 주위에서 너는 그래, 네 신앙 때문에 왔다 그러지만 애들은 무슨 고생이냐, 왜 다들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광야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 본문을 저한테 주시면서 반드시 회복될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적으로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정말 제대로 사는 거다, 이 마음을 주시면서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큰아들 너의 스케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케일, 하나님의 스케일로 키우시겠다는 그런 딱 편안한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우리 큰아들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한참 전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정말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저는 지켜보면서 전율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그런데 이모집 오픈 예배에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는 너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카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약속이고 메시지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세상적으로 망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네가 신실하게 걸어왔을 때 이 말씀 너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임하는 거 봤지? 미리 봤으니까 조카들한테도 동일하게 임할 거 확신하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 이런 마음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조카들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는 것 같이 오이 패밀리가 이 땅의 고아들을 잘 돌보고 훈련되어 있을 때 통일이 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오이 패밀리를 사용하셔서 북한의 부하들도 살릴 거라는 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나요? 2021년 5월 어린이날 즈음에 저의 두 채널인 지남쌤 성경공부와 지남쌤 스타일의 구독자들에게 내가 한창 어려웠던 시절 우리 아이들 못 먹인 그 마음이 있어서 갈비판 수익금으로 보육원 아이들 먹이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좌 만들어주세요. 왜 혼자 좋은 일 해요? 같이 해요. 이래서 생긴 게 갈비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전국 보육원 아이들을 다 먹였잖아요.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가 복음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이 진짜 우리가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묵상하게 되었잖아요.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고 결국 그 오병이어 기적이 진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흥분했잖아. 우와! 이렇게 2021년에도 성경 속에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 흥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와, 이거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사단법인 오이 패밀리잖아요. 그게 점점점 체계적으로 되면서 아동 양육시설 아이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들도 돌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3년 전에 밥톡톡이라는 자립준비 청년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건강한 밀키트를 보내고 밥상 안부를 묻는 것이 밥톡톡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밀키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이 패밀리들 중에서 자원하시는 분들을 그 오이 이모로 이렇게 매칭을 해줘가지고 이모하고 조카 사이를 만들어주고 밥상 안부를 물으면서 진짜 점점점 찐 이모 조카 사이가 되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가족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만날 때가 됐다. 이래서 작년에 만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정말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구했는데 안 구해지다가 드디어 올해 6월에 구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이모집인 거예요. 이모 만나러 오는 곳. 이모밥이 먹고 싶을 때, 이모집 그리울 때, 집밥이 그리울 때, 명절에 갈 곳 없을 때 이모집에 가는 거. 그 공간이 이모집이잖아요. 근데요, 보통 그런 공간은요, 외곽에 있어요.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안타깝게도 뭐 이런 어떤 실적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오이 패밀리는요, 오직 조카들한테만 포커스를 맞춰서 장소를 선정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비싼 강남 논현동의 오이 패밀리예요. 스카이 라운지 같은 너무 멋진 공간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사실 이거 자체가요, 아나도세 땅을 사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조카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가족이 없다는 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그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아이들에게 그 이모들의 그 이유 없는 사랑으로 회복되는 공간, 그곳이 이모집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카들도요, 사실 서울 외곽에 많이 살거든요. 강남 올 일이 거의 없는 거죠. 뭐 하차감 이런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어느 역에서 내리냐에 따라서 그 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부의 상징인 강남이라는 곳이 먼 곳이 아니라 그들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 같은 그런 현재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 기적처럼 일어났을 때 우리 조카들이 그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는요, 일단 보기에도 멋졌으면 좋겠고 햇살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애들이 반지에 많이 살거든요. 그냥 그 공간에 들었으면 힐링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 이모가 우리 조카들을 환대하는 그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문을 딱 열면 바로 부엌이 보여요. 조카들을 위해서 요리하고 있는 이모요. 그 이미지가 딱 이모집이거든요. 사실 그 공간이 쉽게 구해지지 않았어요. 진짜 오랫동안 작년 11월부터 구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구해지지 않았다가 어느 날 그 공간 사진을 남편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딱 보자마자 여기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때마침 제가 이성통으로 거의 쓰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어지러워지는 상태에서 그 공간으로 달려갔어요. 공간을 보니까 밤인데도 야경이 너무 아름답고 진짜 이곳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계약하러 갔죠.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요. 계약하러 가는데 최고의 것으로 우리 조카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연예인 인테리어로 유명하신 한상선 실장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전혀 아는 사이 아니고 일면식도 없지만 그냥 DM을 보냈어요. 혹시 재능 기부 해주실 수 있냐고요. 조카들을 위해서는 제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흔쾌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또 바로 어벤져스 공간 TF팀이 만들어지고 오이 패밀리들이 막 정말 후원과 섬김을 많이 해주므로 막 순식간에 일이 진행되었어요. 진짜 한 마음으로 가니까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공간이 다 세팅이 되고 마지막 소파를 골라야 되는데 공간이 아무리 예뻐도요 가구가 조금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장님이 워낙 예쁘게 해주셨으니까 가구도 예쁜 거 놓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그 후원금 갖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렴한 가구로 가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너무 아쉽다며 딱 하루만 더 찾아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날 밤에 제가 DM을 하나 받았어요. 한 가구회사 대표님이 소파를 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되자마자 그 캡처해가지고 그 실장님한테 보여줬더니 너무 놀라시면서 자기가 정말 이 가구가 있으면 완벽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동그라미 쳐놨는데 비싸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던 가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려 700만 원짜리 소파가 이모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기적이요. 막 줄줄이 사탕처럼요. 제가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이마켓 거래처에서는 명품, 주방용품들을 이제 기부해 주시고 또 막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잡다한 것들이 많잖아요. 정말 그 오이 패밀리들의 그 디테일한 사랑으로 다 채워졌어요. 드디어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청소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자원봉사해 주셔가지고 막 우리 집보다 더 열심히 막 닦고 쓸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눈에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공사 업체에도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 오이 패밀리들의 사랑에 감동하셔가지고 세상에 공사를요 실비만 받으시고 이익금을 안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후원을 하신 거죠. 이게 오이 패밀리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 그런 단체. 이 땅에서 천국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이게 오이 패밀리구나. 정말 제가 이 가정을 통해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장 걱정했던 게 오이 패밀리 기도회였어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이 패밀리 기도회 있는 거 아시죠? 원래 셋째 주 목요일인데 이번에는 광복절이 있어가지고 한 주 미뤄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회를 그 이모집에서 해야 조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기도회에 참여하겠더라고요. 조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저희의 소망인데 문제는 그 이모집 밑이 병원이거든요. 근데 병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저녁 8시까지 오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회는 7시 반이니까 그 30분이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그 30분이 이제 찬양을 하는 시간이니까 와 이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 많이 하고 오픈 예배가 있는 날 이제 떡 싸들고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말씀 좀 드려보려고 내려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세상에나 목요일만 7시 끝나는 걸로 얼마 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와, 아니, 정말 대박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기에 병원 시간 조정까지 하시는 하나님, 그 섬세한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조카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두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 자립준비 청년 중에서 한 조카가 찬양 인도를 했고 또 보육원에서 상처로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던 다른 조카가 인생 첫 대표 기도를 그 오픈 예배 때 했어요. 앞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거죠. 게다가 가까운 청담도 미용실 원장님이 우리 조카들 헤어스타일링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야외 가구까지 이제 막 기적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첫 기도회 날에는요 우리나라 최고 음향회사 대표님 오셔가지고요 음향 세팅을 재능 기부하셨어요.
동역하고 있는 소망 있는 교회에서 다 채워지지 않은 악기도 채워주셨고요.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전문 상담팀도 조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모집의 핵심이요, 집밥이었거든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진짜 집밥을 열심히 해줬는데 우리 아이들이 집밥을 사랑으로 기억하더라고요. 아, 집밥의 파워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이제 밀키트 보내는 밥톡도 사역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모집에 아이들이 이제 집밥 먹으러 올 거잖아요. 사랑으로 기억되는 그 특별한 집밥, 이모집 하면 그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참 그 청년 때는 고기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저녁은 바베큐로 정해놨는데 이왕이면 뭐 제대로 맛있게 뽀대나게 구워주고 싶은데 그들을 좀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미군 부대 PX에서 사는 건데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리 행동대장 본부장님이 SNS에 그 내용 올렸더니 세상에 우리 초창기부터 이 오이 패밀리 제 성경 공부 채널에 함께 하신 자매가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자매가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남편 따라서 이제 미국 가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미군인 거예요. 또 마침 3주가 한국을 나왔는데 바로 다음 주에 그 미군 부대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조카들 위해서 그 글을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때마침 남편이요. 글 공부까지 마쳐서 좋은 글을 구할 수 있다. 와, 정말 하나님 최고시지 않나요? 그래서 멋진 그릴이 이모집에서 열일하고 있어요. 정말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말문이 막히는 그런 날들이 연속이었어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준비된 이모집에서 우리 조카들이 꿈을 꾸고 하나 둘씩 살아나고 있어요. 어제도 이틀을 굶은 조카가 긴급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이 청년이 원래 밥톡톡 청년이었는데 한 1년 전쯤에 너무 주거지가 바뀌니까 한 달에 한 번 바뀌는 그 밀키트 받기가 어렵다고 당분간 끊어달라고 해서 1년 동안 안 보내고 있었던 그런 조카였는데 근데 담당 이모가 감사하게도 끊어놓지 않고 연락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카가 긴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모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진짜 얼마나 감사하던지 우리 오이 패밀리가 우리 조카들에게 그런 존재구나.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존재구나. 저희 본부에서 곧바로 달려가가지고 청년 상황을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조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조카들이 그 사랑으로 살아나고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돗에 땅을 살 때 세상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조카들을 살리시고 또 더 나아가 북한의 고아까지 살릴 줄 믿습니다. 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너무나 존경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